안녕하세요. 재회상담사 천공입니다. 자, 이별을 당하시고 노컨택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재회 가능성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별 후에 여러분의 엑스한테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그들은 아무런 상처나 고통이 없다. 이미 관계가 끝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상처를 받고 있고 이미 무너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들 역시 이 이별 때문에 매우 힘든 그러한 과정, 나날을 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단순히 그들은 티를 내지 않을 뿐이다. 자, 사람이란 것은 자기 방어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거나 내가 한 이별에 대해서 벌써 후회하고 너를 그리워한다는 이 심리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한테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내면의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정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뭐냐? 사고 판단에 혼란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본인이 한 결정에 대한 후회, 이런 굉장한 이 자기 부정적인 관념들이 혼합돼 가지고 심리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판단력이 미스가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것에 굉장히 큰 집착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겉으로 티가 나는 행동들을 합니다. 본인들은 애써서 아니다라고 정신승리를 하지만 많은 것들이 티가 난다. 자, 오늘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별을 후회한다는 신호, 그들이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 아니면 재회가 임박했다는 신호, 뭐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한 2, 3개월 아니면 1개월, 하여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별 후에 노컨택을 잘 진행했다고 봅시다. 상대한테 연락이 갑자기 옵니다. 오고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많은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후보링이 될 수도 있고 낚싯밥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러한 약간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밀어치는 경우나 제외 찬스인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 찬스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반갑게 막 이렇게 매달리거나 관계 집중적인 스탠스 가는 건 그건 진짜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회의 과정은 테스트 워터의 과정을 겪는다. 테스트 워터라는 건 말 그대로 목욕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본다. 수영선수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온도인지 한번 손으로 만져본다. 발로 한번 넣어본다. 이게 테스트 워터. 한마디로 간복이에요. 이 간복이가 미국 심리학자는 간복이란 말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문화에 맞게 테스트 워터라고 했는데, 예, 그들 서양 쪽에서 나온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간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면 대개 한 90%는 재회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안도의 스테이지만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재회가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중립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너무 선뜻 다가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너무 여러분이 몰두하다 보면 그들을 너무 냉정하게 대우거나 너무 걔네들을 밀어내거나 쳐내거나 이런 식의 스탠스가 되면 진짜 위험하다.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DIDI, Don't Ignore, Don't Initiate. 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DIDI를 잘하고 있다고 봅시다. Don't Ignore, Don't Initiate 잘하고 있어. 연락이 계속 와. 이때 봐야 돼. 이거 후보링인지 나에 대한 제외의 신호가 있는 건지. 이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의 카톡 캡처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있다. 그 문장의 핵심을 보고 이 문맥을 보고 문장에서 톤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감정을 제가 통찰을 해서 제외의 신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들이 여러분한테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하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 대한 간을 보는 건지 이런 것 좀 여러분이 뭐 스스로 한번 통찰을 발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직접 어떤 예를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견해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그들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한 이틀이나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X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2, 3일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거나 갑자기 이 얘기를 그들이 먼저 한다. 나는 너와 재회할 생각이 없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뭐 너 잘 지내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여튼 뭐 하는 일 잘 하길 바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들이 연출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저와 상담하신 분이 예를 들면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씹어봤다. 근데 제가 씹으라고 했어요. 한번 씹어보세요. 씹었어. 그랬더니 그 상대 X가 본인의 SNS 자기를 차단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 선생님 이거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네, 제가 그랬죠. 그거 망한 거 아니다. 좋은 신호다. 나중에 차단 풀릴 거다. 나중에 뭐 차단이 풀립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차단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 즉 여러분의 굉장히 중립적이고 냉정한 반응에 약간 상처를 받는 경우에요. 이건 그 사람들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죠. 이런 경우 이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날 꼭 차단할 필요가 없는데 왜 차단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좋은 신호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꿀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연락이 온다.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래도 매달리지 않고 처음에 노 컨택을 잘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여러분이 만약 이별을 던졌을 때 많이 매달리면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 컨택 이론을 알았든지 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여튼 매달리지 않고 이별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이때 상대 X로부터 자꾸 연락이 온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DI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은요,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한 적이 있었다. 저 같은 사람도. 저 나름 굉장히 제 자신이 냉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럽니다. 자, 하여튼 어떤 분 케이스입니다. 이별 후에 이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사례는 다 허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 이별을 했습니다. 이분도 해외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근데 여자분이 매달리지 않고 일단 수용을 했지만 그 이별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꾸 그 X 남자한테 연락이 자꾸 오더라. 자꾸 연락이 온다. 쌈 내용을 보자 했는데 상당히 서양 남자들이 좀 차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심리죠.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무언가 쎄한 느낌은 있어. 그래서 응답은 해주지만 그들의 감정에 호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하여튼 그분도 얼마 후에 재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별 후에 상대한테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대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 것들은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물건 같은 것들을 대개는 이별을 던진 사람이 클레임을 합니다. 네 거 돌려줄게, 내 거 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먼저 여러분이 집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물건이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면 알아서 찾아간다. 하여튼 그들이 이별이 됐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 지났는데도 자기의 물건을 클레임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이별에 대한 결정이 완벽히 여러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거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미약하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이 있고, 뭐 여러분 그 방송은 제가 그런 잡다한 지식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이별 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이별을 후회한다면 여러분을 질투하거나 또 여러분한테 질투 유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벼운 후버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X가 상당히 나르시스틱하다. 나르시스트였다라면 그들한테 자주 연락이 온다고 해서 좋은 신호가 안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제외가 잘 안 되고 후버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너무 연애를 처참한 비참한 연애를 했고 상대가 너무 나르시스틱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연락이 오고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러한 신호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여튼 나르시스트는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